저는 그러면 딱 하는 말이 피해 안 주는 선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 범법만 제외하고. SNS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된다 음. 생각하는 게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0대를 살고 있는 H&M 스튜디오의 하승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문이와 같이 20대를 보내고 있는 남예인입니다. 요즘은 뭐 하나 하는 거에도 남들이 어떻게 볼까부터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는 게 우리를 좀 더 행복하게 해주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온전한 선택이 내 자신을 좀 더 행복하게 해주는지, 저희는 과연 어떤 걸 더 선호하는지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은 SNS부터 시작해서 여행, 취업, 그리고 심지어는 일상적인 선택 하나하나까지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눈치 좀 보지 마. 눈치 볼래 말래. 볼까 말까. 볼래 말래. 할래 말래. 20대가 느끼는 사회적 압박과 그 속에서 나다움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주변 시선을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정말 남 신경 안 쓰고 자기 길만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선배는 어떤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저는 주변의 시선을 정말 많이 의식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네, MBTI가 ENFP이기도 하고, 일단 저는 누군가에 섞여 살아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안에서 분위기를 만드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나 혼자만의 선택은 살면서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보통 이제 남들한테 휘둘리진 않죠. 휘둘리진 네. 않고. 약간 저는 아무리 그래도 다수가 선택하는 데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선택을 많이 하는데 그 안에서 제가 좋아하기도 하는 그 안에서의 교집합을 찾아서 선택을 늘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주변 시선을 신경 쓰는 삶과 사실 남들 눈치 안 보고 사는 삶, 이 둘 중에 현실적인 삶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겠죠? 왜냐면 저희가 취업, 사회생활, 결혼이든 연애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안 들으면서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좋았던 결과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난 시간도 그렇고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부분도 저보다 많은 경험, 적은 경험, 저보다 많은 나이, 적은 나이가 무조건 나뉘잖아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는데 그 안에서 당연히 독이 되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저는 실이 되는 얘기를 더 많이, 득이 되는 얘기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이어도 그걸 제가 흡수하기보다는 독인 얘기를 들으면 그걸 피해갈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저는 물론 그 약간 사회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주변의 그런 시선들을 좀 의식하고 그런 것들이 살기 편하다, 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쵸. 하는 그런 압박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요즘 따라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남들 눈치 안 보고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대한 제 생각을 좀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고, 주변의 말들이나 시선에만 너무 의존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경험이 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존심도 좀 상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의 시선을 선택해서 하는 선택은 내 선택이 아니라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뭔가 온전히 좋아하거나 온전히 슬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잘 돼도 얘 덕이 되고 못하면 내 탓이 되는 그런 애매한 포지션이 남들 얘기를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약간 특이 케이스인 게 저는 하고 싶었던 걸 남들에 의해서 못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사실 저도 남 탓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은 좀 이기적으로, 그러니까 내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약간 얍삽하지만 남들 얘기를 들었을 때 좋은 점은 잘하면, 잘 되면 내가 얘기를 잘 들었기 때문에 잘 된 거고, 안 된다 너 때문이다가 될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어차피 정신승리긴 하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게 더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약간 마이웨이라는
라고도 불리고 좀 본인 스스로 하는 선택이 좀 더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몇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책임감이 되게 높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의지가 되게 커요. 확고하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내가 꺾이게 되면 오는 스트레스나 뭐 그런 크리티컬함이 더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게 이제 만병의 치료약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너 탓이고 근데 탓을 막 하진 않죠. 근데 이제 넘기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로 넘겨야 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남 탓하는 게 서로한테 편하지 않나라는 느낌인 거죠.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남들 눈치 안 보고 살고 있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네. 근데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남들 눈치를 봐서 해도 괜찮은 것들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다 같이 가는 길에서 내가 혼자 떨어져 나와야 되는 길을 가게 된다면 그건 눈치를 봐야 되지만 전 제가 가야 하는 길에서 뭔가 남들이랑 동떨어져 있는 선택인데 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눈치 안 보는 게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남들 눈치를 보면서 남들에게 뭔가 사랑받고 관심을 받는 일들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다수의 선택이 좀 많이 제 삶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시선 정말 뭐 그냥 일반적인 그런 생각으로만 봤을 때는 남 눈치를 좀 봐야 될 수밖에 없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변 시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좀 이렇게 살아봐라라고 하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 명언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눈치 보지 말고. 네, 너무 그렇게 하면 사실 이게 변질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남들 눈치 안 보고 사는 삶이 저는 오히려 더 건강하다라고는 느껴져요. 뭐 근데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 바이 사이 사람이다. 네, 맞아요, 약간 맞아요.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제 성격이 약간 남들 눈치도 되게 잘 보고 남들에게 미움받는 걸 되게 많이 눈치 보는 스타일이에요. 안 그래 보이겠지만 네. 저는 뭔가 옛날부터 회장도 많이 했고 반회장이나 반장 뭐 또 학생회 이런 걸 또 여러 가지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제가 좋아해서 했던 회장이나 부회장 뭐 반장 이런 건데 어쩔 수 없이 어느 집단에서의 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일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뭔가 나 혼자 내 길 갈 거고 이런 부분이 많이 없었는데 성문 씨가 말한 것처럼 저는 남의 눈치를 보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집이 있는 스타일인데 그 고집 이제 남들 눈치를 봐도 되는 고집이라서 그럴 바에는 반장을 한다가 돼버린 거죠. 네, 뭔가 학생회도 학생회를 하면서 학생회장까지 한 것처럼 제가 지키고 싶은 소신도 있는데 그걸 남들 사이 가운데서 누군가에 소속된 어딘가에 소속된 상태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아서 그럴 바엔 머리로 가겠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주제 이제 끝으로 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아니면은 좀 더 좁혀서 사회 초년생 분들한테만 해서 조언 한 가지 해주실 수 있다면. 저는 늘 하는 말이 있는데 네. 20대 초중반까지는요 사실 내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나이를 들어가고 경험이 쌓이면 소속된 곳이 많아지고 책임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늘어나게 되는데 20대 초중반까지는 딱 나예요. 딱 내 자신 스스로 볼 수 있는 순간들이라 생각해서 저는 그러면 딱 하는 말이 피해 안 주는 선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 범법만 제외하고. 좋습니다. 네,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후반이나 30대가 되면 훨씬 더 이득일 거예요. 무조건. 잘 새겨듣겠습니다. 네. 성문 씨도 조언 하나 하시죠. 저도요? 네, 20대 초반으로서 좀 앞으로도 어떻게 좀 하고 싶으세요, 스탠스를? 저는 근데 방금 선배님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제가 평소에 정말 굳건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가 좀 네. 있었던 게 뭐냐면 범법 행위는 하지 말자. 그리고 남한테 피해 주지 말자. 요거 두 개가 맞아요. 저는 좀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남들 눈치 안 보고 사는 삶을 저는 좀 추구를 하는 편이긴 한데 이거를 할 때도 저 혼자서 하는 거 위주로. 남들 눈치 안 보고 삽니다. 그게 뭐 요즘 그런
좀 개그 소재로 네. 뭐 MZ 세대 해가지고 좀 무례함을 좀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좀 건강하진 못한 맞아요.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는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해볼 수 있게 네. 진짜 그냥 미쳐 날뛰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맞아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사실 맞아 한마디를 하자면 저희가 남들 눈치 보지 말라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의견을 어딘가에 노출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신감이 없거나 좀 내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에서 좀 그렇게 야 눈치 보지 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얘기나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드러낸다고 해서 눈치 주는 사람이나 피해 보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본인의 의견이기 때문이죠. 맞아요. 생각보다 없어. 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야 나는 눈치 보지 마. 그럼 진짜 안 봐도 된다 생각해요. 허락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생각보다 드러냈을 때 얻는 것들은 많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멘탈이 깨지거나 힘들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것도 극복해 나가면 된다는 거. 결국은 오게 될 시련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누구나 옆에서 다들 눈치 볼 때 눈치 안 보는 게 훨씬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요.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성문 씨와 저는 소문난 인스타그래머인데요. SNS를 열심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걸로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SNS를 열심히 하는 게 기회가 된다. 뭐 즉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또 단면적으로 좀 보면은 정신적으로 피로하다. 이것이야말로 남들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성훈 씨가 보기에는 좀 SNS를 활성화시키는 게 어느 부분이 좀 적당한 선이라고 보시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SNS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챌린지 이런 것도 있듯이 맞아요. 핸드폰 뭐 쇼츠. 끊기. 네. 디지털 디톡스 이런 거. 디지털 디톡스. 네. 신조어를 몰라서 와. 디지털 디톡스 하는 거나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게 단기간으로는 좋은데요. 사실 좀 그러니까 저는 하면은 좋은 점은 딱히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긴 하거든요. 디톡스를. 네, 디톡스가. SNS를 하는 게 좋다. 저는 하는 게 좋다 음. 쪽이고 디톡스도 한번 하게 되면 좀 리플레시 되는 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맞죠. 네. 근데 사실 그냥 뭐 인생 기니까 디톡스 그쵸? 평생 네. 할 거 아니니까 그쵸. 그거는 어. 절단이죠. 절단. 네네. 네. 하는 기간으로만 봤을 때는 SNS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된다 생각하는 게 제 케이스가 약간 그런 케이스라서 그런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케이스죠? 물론 단순한 어떤 그런 개그 소재나 뭐 그런 거를 제가 사실 그런 컨텐츠를 잘 소비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 뭐 영상 편집이라든가 영상 촬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말 뭐 멋진 맞아요. 패션쇼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그 소재로 쓰여져도 그걸 봤을 때 영감을 얻는 경우가 저는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정신적으로 피곤해지는 상태를 만들어 주기는 합니다. 그쵸. 네. 맞아요. 컨텐츠가 다양하면 적당한 선이라고 하면은 그냥 저는 그 물리적인 제한을 걸어두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네. 정확하게 그런 거예요. 좀 가볍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영감을 얻는 공간일 뿐인 거고.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은 영감을 3시간 정도 얻어볼까? 하고 인스타를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끊을 때는 끊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밤새도록 계속 보고 평상시 생활의 루틴에 지장이 안 가게. 그 정도는 자제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정도로만 인지를 하고 그 SNS를 열심히 하면 저는 충분히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문 씨는 약간 좀 영감을 얻는 도구로서 사용을 하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근데 약간 보통 SNS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쇼츠나 릴스 요즘 이런 게 많이 유행을 한 지 좀 된 것처럼 좀 쉼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게 많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뭐 사람이랑 대화만 해도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유일하게 대화나 뭐 내가 생각을 크게 안 해도 된다라는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또 인스타그램이나 SNS, 남들 사는 거 보는 거, 흐르듯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좀 거세져서
뭐 몇 시간씩 쇼츠 보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성문 씨는 영감을 얻는 도구로 사용을 한다니까 물리적인 제한을 걸어두는 게 좋은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약간 느껴지는 건 SNS를 열심히 하는 게 정신적 피로를 가져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만들어진 컨텐츠를 올리는 곳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준말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도 사회적 관계를 볼 수 있고 내가 이 SNS를 통해서 누군가와 연결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구경만 하는 도구로서 사용을 해도 이게 나한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쟤는 매일 여행 가고 쟤는 매일 맛있는 거 먹고 쟤는 이렇게 막 예뻐졌네.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결핍이 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거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저는 오히려 이게 정신적으로 힘들게 할 수 있어서 SNS 끊는 게 이롭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SNS를 좀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성문 씨랑 비슷한 스탠스인데 그 SNS를 어떤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정해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SNS를 기록용으로 남기는 스타일이거든요. 되게 추상적인데 기록 자체가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 생각해요. 추억팔이 하기에도 좋고 내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느 부분이 성장했을까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 혼자만 볼 수 있는 곳에다가 기록을 해두면은 좋긴 좋은데 시너지가 안 나요. 남들이 안 봐주니까 관종기가 있는 사람들은 SNS를 활용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느끼는데 저는 기록으로서 SNS를 활용한다고 생각해서 엄청 큰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없는데 이건 있어요. 쟤 부럽긴 하다. 네. 근데 이거를 너무 딥하게 안 들어가고 제가 좀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자격지심이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처럼 이영지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격지심이 본인 성장의 발판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본 또 쇼츠를 제가 봤었어요. 자기는 자격지심 누군가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으로 더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다. 결국 생각은 다양하게 와요. 비슷하게 오는데 이거를 성장의 발판으로 쓰는 사람이랑 그냥 거기서 딱 화면 끄고 끝나는 사람이랑 다르다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다양한 컨텐츠를 볼 수 있는 SNS가 이롭게 다가올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게 뭔가 나를 좀 더 피로하고 외롭게 만드는 것이 된다면 당연히 SNS 끊어야 하겠죠. 그 전에 본인의 건강 상태나 내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지부터 돌아보는 게 SNS를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인간은 누구나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유명해지고 네. 싶어요. 맞아요. SNS 아이디 여기다 띄워주세요. 네. 그럼 유명해지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그건 좀 궁금하다. 누구나 유명해지고 싶지만 유명해지고 싶은 이유가 다 다를 거라 생각하거든요. 멋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 저는 인스타그램 할 때도 사실 약간 제 PR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스타그램을 하거든요. 아까는 뭐 기록용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제가 하는 뭔가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SNS에 좀 올려요. 멋지게 선보이는. 네, 그게 꼭 멋지게만은 아니더라도 네. 나 이런 거 하고 있다라는 걸 충분하게 이제 너무 이렇게 자랑하듯이 올리진 않지만 쓱쓱 올리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누군가는 이걸 보고 있다. 누군가는 나를 찾아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약간 깔아놓는 느낌도 오픈 소스로 있어요. 싹 네. 깔아놓는다 본인을. 누가 제 지인들로만 해도 쟤 이거 하지 않았나? 하고 맞아요, 저를 맞아요.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이제 지인들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면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좀 더 멋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 멋진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거죠. 커리어 하이 부분이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커리어 하이가 맞나?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막 돈을 많이 벌고자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아무래도 성문이는 약간 미디어 계열에서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맞아요. 오히려 오픈 소스로 깔아두면 기회는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긴 해요. 네, 이것도 사바사가 좀 있네요. 그러네. 네, 저는 유명해지고 싶은 이유를 얘기하자면은 네. 어떻게 보면 좀 로맨틱한 말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제 사람들을 위해서 유명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지킬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제가 유명해지면 돈도 돈이지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쏟아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제 주변에서 약간 안 좋은 일을 당했다거나 좀 뭐라 하죠? 사람들의 시선이 좀 필요한 일들 당하게 되면 남들보다는 시선을 더 많이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즉각적인 피드백이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예전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면 그냥 사람이 당하는 일과 제가 당하는 일이 달라진 순간 저는 제 삶을 많이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가족이든 친구든 뭐 제가 아끼는 사람이든 유명해지는 건 저는 상관없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왜 유명해지고 싶은가? 뭔가 뭐라 하죠?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부조리한 일들을 당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좀 앞장서서 얘기를 하게 되면 더 나은 사회에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죠. 선한 영향력을 이제 다수한테 가져오는 건 당연히 좋은 사람이겠지만 일단 전 제 사람을 지키고 싶어서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연예인분들도 사실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기 제일 좋은 상태이긴 맞아요. 하죠. 왜냐면 그분들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산불재해 그쵸. 기부를 한 거가 유명 연예인이 하게 되면은 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그거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 뭐 그건 좀 다른 좀 더 큰 개념이 그쵸. 맞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뭔가 고등학생 때부터 그런 바른 생각을 하셨다고. 약간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도 말했듯이 저는 주변 시선을 되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만큼 사랑받는 거에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그걸 좀 저의 어느 부분 제가 좀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열정을 느껴요. 누군가에게 관심받고 사랑받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관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선하게 보면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보답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나는 내 사람들을 지키는 방식이 뭘까? 큰 소리를 내는 것. 큰 소리를 내면 어떻게든 많은 결과가 따라올 거니까 좋든 나쁘든 이건 제가 잘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늘 그런 걸 시선을 경각심을 갖고 생활하다 보니까 나쁘게 마음을 먹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제 자신만을 위한 결과를 계속 좇았다면 이미 망나니가 되지 않았을까. 저 자신을 억제하는 억제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쵸. 제 자신을 살게 하는 좀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SNS의 활용법을 이제 서로가 좀 가지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재미로만 SNS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맞아요.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SNS를 좀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유명해지고 싶으셔서 SNS를 네? 무슨 너가 유명해? 제가 빌드업 너무 세게 쌓아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SNS는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도구예요. 네. 누구나에게 주어지는 핸드폰 속에 있는 아주 작은 화면입니다. 그거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내가 내 자신을 건강하게 유지를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든 어떤 영향이 오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활용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송출하고 있는 것도 SNS이긴 하니까요. 그러네요. 네. 네. 좋은 영향력을 위해서. 파이팅?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 또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해외여행 그쵸. 좀, 붐이죠, 붐. 네, 붐이고 이게 좀 예전부터 붐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해외여행 붐이었다면 요즘은 퇴사까지 하고 나서 해외여행을 한다까지도 맞아요. 얘기를 할 정도로, 생업을 벌이고. 그럴 정도로 이제 해외여행에 대해서 되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맞아요. 최근에 해외여행 어떻게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당연히 가봤죠. 20대 중반을 달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요즘 느끼는 게 네. 요즘 여행은 유행이에요. 유행이다. 네. 여행을 안 가면 뒤처지고 있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행 자체에서는 되게 긍정적이지만 여행을 가는 행위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여기서 박탈감이 또 올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여행은 진짜 관광이기 때문에 사치잖아요. 20대 초중반이 알바비를 모아서 1년에 2번 이상의 여행을 간다. 제 주변엔 좀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분위기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3월에 상해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상해 여행을 간 이유 역시 유행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한 2, 3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좀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뤄왔던 여행을 가자라는 분위기가 확 올라오면서 여행을 이제 일본 여행 특히나 일본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 휴양지 여행을 많이 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20대 저희가 20대니까 20대 기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도 안 가면 뭔가 첫 번째 드는 생각. 인스타에 올릴 게 없다. 아니야. 현실인 게 인스타에 올릴 게 없다. 두 번째. 뭔가 나는 여기서 내가 하는 현생들을 계속 루틴을 돌아가면서 이 정도 여행도 못 즐기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여행이 기본적인 루틴이 되고 사치보다는 갈 때 되지 않았나? 갈래? 통장에 잔고는 빵원이면서 여행 다음 어디 갈래? 세부 갈래? 이런 느낌이 많아요. 일단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친구들도 분기별로 한 번씩 여행을 가는 것 같아요. 좀 어디서 돈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한 3개월을 빡시게 일을 하고 그걸로 여행 가고 한 4, 5개월 빡세게 일하고 그걸 여행 가고 그리고 그거를 뭔가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청춘으로 약간 퉁치고 있는 이게 청춘이지 하는 느낌이 좀 센 거 같아요. 저도 네.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 그 시기가 끝나고 나서 그때 한창 일본 여행 맞아요. 붐이 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 셋이랑 같이 총 4명에서 일본 여행을 갔죠. 그때 비행기 그쵸, 값이 네. 정말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갔습니다. 맞아요. 그 왜 여행을- 가셨죠? 저는 아까도 1번 주제에서 얘기했다시피 남들 시선을 신경 네. 안 쓰고 싶은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네. 근데 그쵸. 그런 거예요. 너무 좀 인스타에 올릴 게 없다 뭐 이런 것보다는 네. 그냥 제가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뭔가 이제 주변에서 다 가니까 그쵸. 이제 자극이 받은 거지. 가는 이 사람도 가는데 얘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에이. 그때는 사실 제가 이제 부모님 지원을 좀 받기도 했었고요. 왜냐면 그때 너무 비싸서 그치. 받고 대학 두세 배 되는 비행기 맞아요. 값을 두세 배 되는 가봤자 한국인밖에 없는데. 그래서 숙소를 제일 싼 걸 해가지고 안에 막 담배 냄새 나고 어마무시했습니다. 거기 막 되게 유흥가 근처. 그리고 그것도 가서 이게 청춘이지 이랬을 거 아니야. 들켰어요. 여러분 현실이에요.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야 이거 낭만이지 뭐 이러면서 길바닥에서 자도 그땐 괜찮다 이거예요. 저는 사실 여행 자체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고요. 여행을 가고 싶어요. 앞으로도 갈 건데 여기서 뭔가 간극이 오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예전에는 약간 너무 옛날 밈인가? 근데 뭐 계속 전해져 왔던 문화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면 예전엔 뭐 5,000원짜리 밥을 먹고 6,000원짜리 커피를 먹는다. 뭐 이런 느낌들의 문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치의 폭이 좀 더 늘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나쁘게 여긴다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에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 5,000원짜리 먹고 6,000원짜리 커피 먹는 게 말이 되냐 무슨 그런 사치를 벌이냐라는 느낌으로 좀 지나가는 말로 됐다면 요즘은 약간 여행을 안 다녀오면 대화도 안 되는 거기 드셔보셨어요? 거기 가보셨어요? 그 앞에 사진 찍어보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즈니랜드 갔다 왔냐 유니버셜 스튜디오 갔다 왔냐 이런 얘기가 뭔가 MBTI처럼 주제 중에 하나로 자리 잡다 보니까 여행을 안 가게 되면 내가 뭔가 뒤처진다는 느낌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행 자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여행이 뭔가 하나의 스몰 토크 주제로서 자리매김하다 보니까 특정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주제가 아니라 20대 초중반은 당연히 여행을 다녀와야 한다. 성문 씨가 아까 그거에 당해서 눈탱이 맞고 비행기 값을 산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맞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일본 붐이 좀 죽고 네 맞아요. 이제 그냥 열심히 한국에서 살다가 네. 불현듯 영미권으로 좀 여행을 가고 싶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호주를 네. 이제 갔어요. 근데 네네 다녀오셨죠? 네, 근데 거기가 호주가 멀다 보니까 비행기 값도 당연히 비싸고 숙소 값도 비싸고 물가도 거기가 좀 높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 완전 촌을 갔어요. 처음 들어보는 지역을 일단 가는 거야. 그럼 더 모아서 가던가. 그러니까 저는 뭔가 거기에서 뭔가 관광을 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그냥 멀리 좀 떠나보고 싶고 낯선 환경에 나를 좀 버려보고 싶다 이런 반항심. 그쵸. 그게 여행이죠. 맞아요. 네. 거기를 갔다 오니까 정말 그 여행에 대한 가치가 좀 변하긴 하더라고요. 어때요? 더 그러니까 좋아졌나요? 맞아요. 일본에 갔을 때는 갔다 와서 사실 좀 뭔가 생각보다. 무기력해. 약간 별로 기쁘지 않아. 근데 이제 호주를 갔다 오니까 오히려 한 거는 일본에서는 되게 뭔가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호주에서는 정말 이렇게 바다 보고
바다 앞에 그 비치 타월 깔아놓고 책 읽고 그랬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 추구하는 그래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좀 많이 생각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나 그냥 이런 거 그냥 좀 사람 구경하고 이런 거를 했는데 익숙하지 않은 그런 시스템이 네. 여기에서 너무 당연한 그런 차이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열린다? 그쵸. 견문이 넓어지죠.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네. 그 이후에 또 이제 형이 살고 있는 파리에 여행을 갑니다. 여행 광이세요. 네. 거기는 제가 왜 갔냐면 파리 또 비싸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파리 비싸죠. 형이 거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숙소비를 아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네. 거저 갔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또 가니까 그런 기대를 하고 왔죠. 사고가 열리겠구나. 더 과연 호주도 이랬는데 음. 파리는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는 여행을 가면은 이런 걸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대충 짐작을 하고 갈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단순한 자랑거리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땠어요? 많이 좀 파리는 파리도 괜찮았어요? 똑같이 오히려 좀 더 거기는 촌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자연보다는 좀 더 뭐 건축물이나 약간 도시나? 디자인 쪽이나 음. 이런 것들 그리고 문화적으로 좀 많이 다름을 좀 볼 수 있어서 좀 신선해가지고 배울 게 좀 많았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뭐 예전의 어떤 사치라고 보면은 명품, 그러니까 물질적인 맞아요. 사치였다면 지금은 뭔가 경험을 경험 위주 사치가 좀 된 것 같긴 맞아요. 하거든요. 호캉스나 여행 같은 경우에도 그게 저는 오히려 좀 더 좋은 쪽으로 좀 바뀌고 있다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돈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을 좀 모은 다음에 여유가 가는 게- 있을 때 가는 게 나은 건지, 그러니까 어떤 균형을 조금 추구하시는 편인지. 저는 추구는 일단 돈을 음. 이제는 돈을 모아서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여행지의 퀄리티가 바뀔수록 들어가는 돈은 다르잖아요. 어릴 때 갈 수 있는 건 이제 그래도 알바를 한두 달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는 여행지였지만 계속 그렇게 2, 3개월만 일을 하고 여행에 돈을 태우는 거는 사실 어릴 때는 되게 좋아요. 추억 쌓고 좋은데 이제는 좀 일정 이상의 돈을 모으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도 좀 더 든든하고 견문을 넓게 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상해 여행을 가서 느꼈던 게, 전 원래 일본 여행을 되게 많이 가는 스타일이었어요. 일식을 좋아하기도 하고, 일본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그냥 제가 좋아해요. 근데 이번에 상해 여행을 이제 남들 추천을 받아서 친구들이랑 다녀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일본을 가서 보는 풍경이나 분위기는 비슷하거든요. 각 나라별로. 맞아. 비슷한데, 다른 여행지, 다른 나라를 간다는 것만으로도 그거와의 차별성이 생기고요. 특히나 상해 여행은 완전 도시거든요. 근데 일본은 좀 약간 고즈넉하고 옛날 신사들이 많은 느낌이 있는데 상해는 완전 삐까뻔쩍한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내에서 이렇게 완전 정반대의 분위기를 가진 여행지를 가다 보니까 성무 씨 말처럼 트여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뭔가 큰 배울 점이나 여기서 무언가가 지식을 쌓는다거나 행위를 안 해도 이렇게 큰 나라, 이렇게 여러 가지의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한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동기부여가 되고 그 다음은 어딜 갈까라는 기대감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그 다음 성무 씨가 말했던 것처럼 여길 가면 또 어떤 걸 배울까? 또 어떤 걸 느끼게 될까? 라는 기대감이 많아져서 제가 그렇게 안 여겨도 일정 이상의 돈을 모으고 싶게 되더라고요. 그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이 여행을 많이 가는 것이 좋다, 일정 이상의 돈을 모으고 가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극과 극으로 따지게 되면 왜 우리가 안 좋은 상황을 초래하게 되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밥은 이렇게 싼 거를 먹는데 여행은 이렇게 사치스럽게 한다? 그거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모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지만 아까 성우 씨가 얘기한 것처럼 나를 좀 더 성장하게 하는 경험을 사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자주 가는 게 무조건 도움은 된다 생각해요. 여건만 된다면. 근데 이것이 내 자신의 현생에 많이 지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의 여행이라면 당연히 자제하는 삶도 필요하다 싶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돈이 없으면 일단 못 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돈만 딱 모아서 이제 사람들은 떠나는 건데 저도 사실 해외여행 많이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해외여행을 어떤 목적으로 가느냐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돈만 펑펑 쓰고 오는 거거든요 사실. 맞아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느낌이 아직도 좀 생생해요. 이게 뭔가 이렇게 탁 열리는 느낌? 아직 확 열리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네. 약간 열리기 시작한 그 느낌이 좀 들어서 맞아요. 이게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국내 여행이라도 저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낯선 곳을 가게 되면은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그런 가장 좀 원초적인 이유가 그런 거 아닐까요? 좀 낯선 환경에 좀 맞아요. 날 자기를- 모르는 네. 곳. 그런 배움,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로 그런 배움이 있는 그런 기준을 세운다면 저는 많이 가는 것이 좋다. 해외 여행 기준 말씀하시죠. 해외여행 네. 기준도 많이 가라. 네, 저는 해외여행 기준. 돈 녹여서 가라. 근데 이게 네. 돈이 좀 싼 곳도 저렴한 곳도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서도 이런 기준만 있다면 충분히 즐겁게 갔다가 올 수도 있고 돈을 네. 굳이 펑펑 쓰지 않고 맞아요. 뭐 관광지 가서 한국에서 탈 수 있는 놀이기구 거기 가서 타고 막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가는 거에 좀 의의를 둬서 그런 의미로 조금 그 안에 있는 나의 존재적 가치에 대해서. 해외의 문화를 많이 조금 보고 오는 것을 목표로. 맞아요. 그냥 길거리를 걸어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무조건 많은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뭔가 이 영상을 어떤 층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20대 초반으로서의 좀 꿀팁을 드리자면 어차피 어른들이 다 저도 들은 말이긴 하거든요. 대학생 때 여행 가라고. 어릴 때 가라고. 맞아요. 수업 빠지고 가세요. 한두 번 정도는 F 안 받습니다, 여러분. 저도 수업 몇 개 빠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대학교 다시 안 갈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좀 빠져도 돼요. 빠져도 저처럼 졸업할 수 있어요. 그 성훈 씨가 말한 것처럼 좀 돈을 많이 쓴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신다면 비수기는 진짜 돈이 확 줄어들거든요. 여행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비수기 때 완전 줄어드는 경비로 좀 어떻게 알뜰살뜰 모아서 여행 가면 진짜 많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막 당장 먼 곳을 가지 않아도 돼요. 왜냐? 일본을 가다가 유럽을 가야 유럽이 좀 더 신기한 것처럼 저는 단계별로 내 주변에 있는 나라나 내가 좀 좋아하는 나라 혹은 이거 하나만 딱 보고 가겠다 해도 가도 돼요. 그래서 성문 씨가 말한 것처럼 대학교 다니는 시절 혹은 종강하고 나서 웬만하면 한 2주 3주만 빡세게 해도 일본 여행 갈 돈은 모이거든요. 저도 해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해외여행을 좀 더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술값 조금 줄이시면은 여행 무조건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다 한 게 좋은데 술도 먹고 여행도 가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수업을 빠지고 가면 되거든요. 수업을 포기하면 나머지 두 개가 되니까 어릴 때 많이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특히나 대학생은 친구들이랑 가면 기분 정말 좋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여행이 나중에는 되게 소중해져요. 오래 갈 수도 없고 여행을 1박 2일 가는 게 이제 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어릴 때 한두 명이어도 괜찮아요. 동기나 친구 붙잡아서 길게는 일주일? 그러면 모든 수업 한 번씩만 빠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일주일이 나머지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는 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당장 가까운 나라라도 괜찮아요. 제주도라도 괜찮아요. 일단은 출발하세요. 저도 주변에서 대학생 때 가라. 배낭여행이라도 가라. 네. 근데 그때 나 돈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가라는 거야. 근데 따지고 네. 보고 계산해 보면은 갈 수 있거든요. 내가 뭐 돈이 막 한 달에 크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 없다라면 정말 술 줄이고 못 줄이고 맞아요. 하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요런 본인만의 어떤 기준을 하나 설정하셔서 그런 균형을 맞추시되 좀 많이 가는 것이 좋다. 저희 둘은 네, 둘 다 그런- 많이 가는 걸 네, 추천드립니다. 그런 하지만 주의고. 삶의 균형을 지켜가면서 이제 또 여행을 가면 한 2주 동안 단기 알바했던 게 또 좋은 추억이 되거든요. 맞아요. 체력이 곧 국력이기 때문에 어릴 때 조금이라도 쿠팡 한번 뛰시고 쿠팡 뭐 일용직 한번 뛰시고 어렵지 않아요. 저도 돈 없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했어요? 네. 쿠팡은 아니었는데 저는 쿠팡 이제 아니었고. 하루 종일 하는 일 같은 거는 막 단기 알바로 잡아서 했었죠. 쿠팡은 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해보긴 했는데 주위에 해본 애들이 많아서. 안 다치는 거 하면 네, 안 괜찮습니다. 다치- 상하차는 좀 피하시고 네, 네. 건강 챙기시고. 어릴 때 건강 챙기시고 다음 주제는
학점과 대외 활동 관련해서인데 요거는 이제 대학교 다니는 학생분들한테 좀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학점과 대외 활동 사이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데 본인이 좀 겪어본 바로는 어느 쪽이 좀 더 의미가 있었는지 또는 좀 네. 나중에 돌아봤을 때 어떤 선택이 좀 더 도움이 됐다고 느끼는지 어떠세요? 네. 저는 늘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학교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일단 학생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는 특히나 내가 선택한 전공을 가지고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사실 정론으로 보면 학점이 높은 게 좋긴 좋거든요. 근데 약간 저는 측면적으로 봤을 때는 대학교는 점수 맞춰서 들어가는 게 학교잖아요. 과마다. 그래서 제 사례 같은 경우에 저는 제가 지금 했던 전공이 제가 원래 원하던 전공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이 전공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된 케이스인데 저는 일단 전공이 특수성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케이스이기도 하고 실제로 학교 생활을 했을 때 활동을 했을 때 좀 더 만족도가 높았어요. 제가 학생회나 동아리 이런 걸 했었거든요. 대학교 때는. 그랬을 때 사실 학교는 진짜 수업 들으러 가는 공간이고 그 안에서 하는 내가 선택해서 하는 학교 활동은 제가 거기서 새롭게 만드는 추억이자 뭐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왜 학교 생활이 더 좋냐라고 느끼면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활동에서 다 매뉴얼이나 정해진 규칙들이 있습니다. 공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만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이나 뭐 새로운 사회적 관계는 또 새로움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는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예결산안, 기획서 작성,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 앞에 나가서 이끌어가는 어떤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는 과정 자체가 하면서도 느꼈지만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게 돼도 엄청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냥 학생회를 함에 있어서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외 활동이나 학교 활동을 좀 더 추천은 합니다. 자기소개서에도 쓸 내용이 더 많아서. 다시 만약에 돌아간다고 하시더라도 아니면 질문을 좀 이렇게 해볼게요. 네. 학점을 높게 줄 수 있는 그게 확실해요. 그런 조건이 붙었을 때 어떤 걸 선택? 무조건 학점에 A+ 내지 A를 받는다. 무조건. 그리고 학교 생활. 네. 저는 네. 무조건 A면은 좀 좋은데. 무조건 A면 4.0은 무조건 넘는다는 뜻인데. 그렇죠. 그러면 보통 이제 그래도 저는 그래도 꺾일 뻔했는데. 네. 아니 근데 공부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사실 사회에 나와보면 알겠지만 공부할 수 있는 순간들은 되게 많아요. 그냥 내가 어디 학원에 가던가 온라인 클래스를 들어도 공부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학교 생활은 학교에 들어가야만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특수한 기회는 많이 없고 특히나 학교는 공적인 거와 사적인 게 되게 섞여 있는 공간이거든요. 회사에 가면 완전 공적인 게 되고 고등학교는 이제 완전 사적인 친구들이랑 노는 느낌이라면 대학교는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이제 대외 활동이나 학교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유일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단 4년의 기회를 학점 A로 메꾸면 당연히 좋겠지만 지인분 전화 찬스 한번 해볼까요? 제 주변에 학교 대외 활동이랑 성적을 이제 더 중요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둘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한번 전화 연결을 해서 물어볼게요. 학점이 낫냐 아니면 대외 활동을 챙기는 게 낫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학생했던 친구인데 여기서 이제 학점이 더 낫다 하면 좀 사고거든요. 저랑 학생했던 애라서. 들리시죠? 네, 승현 씨 안녕하세요. 네, 제가 뭐 하나 여쭐 게 있어서 좀 연락을 드렸는데 그 학교 활동도 해보고 또 학점도 챙기는 그런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두 가지를 좀 같이 경험해봤던 부분으로서는 나중에 장기적 미래로서 봤을 때는 학점이 높은 게 좋나요? 아니면 대외 활동이나 학교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좋나요? 저는 학점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학점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학점은 일단 기본적인 거라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학교 생활에 성실했느냐 이런 걸 보는 거기 때문에 맞죠.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학점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차별화된 점이지 대외 활동만 많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라서 일단 학점이 그래도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그게 대외 활동도 국가적으로 좋은 빛이 난다. 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랑 같이 학생회를 하셨었잖아요. 네. 학생회 했던 경험이 약간 후회되진 않으셨나요?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급하게 학점을 챙기시는 느낌인가요? 지금 4학년이시죠? 네. 그쵸. 이제 좀 취업이나 어느 정도 졸업을 앞둔 부분에서는 그래도 또 학생회 했던 게 마냥 후회는 안 된다. 그쵸. 자소서에서 그래도 뭐라도 한 줄 더 적을 게 있는 게 학생회가 더. 그래도 학생회 일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좋은 점이긴 하죠. 그러면은 약간 지금 승현 씨의 스탠스로 보면은 저학년 때는 좀 학교 생활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고학년 때는 학점을 좀 유지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느낌인데 좀 그런 느낌으로 조언을 주면 될까요? 이제 이걸 보고 계신 분들한텐? 네. 둘 다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그쵸. 그러면은 밸런스 게임 하나만 딱 물어보고 그 선택만 하면 제가 바로 전화 끊어드릴게요. 네. 학점을 A 이상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딱 이번 학기만 학생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걸 선택을 하실 거예요? 학생회를 안 해봤다는 기점으로 딱 학생회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와 올 A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나요? 저는 올 A를 받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저기요, 취업에 지금 너무 목매시는 것 같아. 승현아, 이러면 안 되는 게 너 나랑 학생회를 같이 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일단 알겠습니다. 개인적 의견 존중하고요. 제가 나중에 따로 연락 드릴게요. 전화 통화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데 화이팅 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학점 챙기세요. 네, 저는 만약에 그런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저는 대외 활동 선택합니다. 저는 다 A플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 바이 사람일 수도 있긴 한데 오히려 저는 대외 활동을 제 PR 할 때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바사로. 네, 성적보다는 오히려 이제 학생회 한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좀 더 대단한 가야 될 길에 사람이다라는 걸 좀 더 어필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취업이 목표라고 해도 저는 대외 활동을 좀 더 할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외 활동에서 얻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정말 뭐 직장에서 배울 만한 것들을 작게나마 또는 오히려 더 큰 것들을 배울 수도 있는 그런 경험들을 작은 사회니까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학점은 기본적인 학생의 기본 도리가 네. 되잖아요. 확실히 학생회나 대외 활동을 하면 학점 챙기는 게 너무 어려워요. 빡세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학년 때 추천을 방금처럼 했던 거기도 한데 사실 학점이 좋아야 대외 활동도 빛이 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맞죠, 사실. 근데 가장 좋은 건 학생회를 한다고 점수를 안 버리면 되는데 네. 학생회를 하게 되면 또 재밌고 시간을 많이 쏟게 되고 하다 보니까 학점까지 챙기기 어려워서 이런 밸런스 게임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문 씨가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 혹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학점이나 혹은 대외 활동 PR이 좀 더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를 선택을 해보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후회 안 하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거 사실 처음에 자기가 학생회랑 대외 활동이나 뭐 학생회나 이런 게 자기한테 맞는 건지 아니면 성적에 쏟는 게 오히려 자기한테 맞는 건지를 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분명히. 네. 저는 알았기 때문에 과감 없이 선택을 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대학교 안에서 시험 치르는 그 횟수가 많으니까 네. 또 몇 번은 시험에 좀 더 집중해보고 대외 활동도 한번 발 한번 들여놓고 좀 맞아요. 이런 식으로 좀 해보다 보면은 본인만의 색깔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황금 밸런스를 찾아서 둘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외 활동을 좀 추천드린다는 점. 네. 결론은 좀 그렇게 밸런스 게임은 마무리 짓겠고요. 저희 네. 오늘 좀 20대가 살아가면서 남의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좀 네, 그런 뭐 눈치의 순간들 뭐 그런 것들을 밸런스 게임으로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답은 없지만 내 삶의 좀 중심을 잡는 게 그 중심을 잡는 게 내가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20대 초반에 정말 많은 고민거리들, 그리고 남들에 대한 눈치,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가야 되는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정말 복잡한 삶을 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20대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로서 나의 속도, 내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걸 저희가 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나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